그 나무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월계수에는 다프네가, 은배경에는 뭐 레우케, 보리수, 뭐 이렇게 나무마다 이게 이제 그 동양에도 있지만 서양에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에 여러 종류의 영혼이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그래서 그 신을 상징하고 숭상시하고, 그래서 이런 그 성림, Sacred Grove, 우리나라의 성황림이죠. 성황림, 마을마다 성황림이 있죠. 그걸 없애려고 했지만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성황림이. 오늘날에서는 이제 마을 수호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믿지만 그 숲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생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마을 주민들의 공원 역할을 해주고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재조명이 지금 되고 있죠. 이런 그 토착신앙이 보편적 문화로 있다가 차츰 이제 지혜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서양 문화가 이제 동양 문화하고 분리돼 가지고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위 서양 문화는 우리가 사막의 문화다. 그리스나 이집트나 사막에서 꽃이 핀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 사막 속에 산 사람들은 그 사막에 산다는 게 보통 고통이 아니죠. 사막, 데저티드 랜드, 사막은 데저티드 랜드,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 하면은 그냥 그 아라비안 나이트들이 낙타 타고 뭐 아름다운 모래, 언덕을 연상하는데 그건 샌드 데저트예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강우량이 1년에 250mm 미만, 생물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샌드 데저트. 바위산, 뭐 생물이 살 수 없죠. 그건 락 데저트예요. 북극 남극에 얼음이 있어가지고 생물이 살 수, 그 아이스 데저트예요. 데저트가 세 개로 사막이 그러잖아. 데저티드 랜드. 사막 하면 모래사자 쓰는 건 잘못 쓴 거고 죽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죽을 사자. 생물이 살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서양의 그리스나 이집트나 가면 거의 준 사막이죠. 거기에서 서양 문명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염원하는 이상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서 어떤 곳에 살고 싶은가, 그 이상향을 지상에 만들어 놓은 게 정원 문화예요. 꿈꾸는 이상향을, 또는 기독교에서는 에덴의 동산이죠. 이슬람교에서는 파라다이스죠. 동양에서는 극락정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꿈꾸는 이상향을 비슷하게 지상에 만들어 놓은 게 정원의 가장 그 결정체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믿는 이상향이 달라요. 동양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향, 숲속에 사는 동양인데, 다음 시간에는 동양 걸 이야기하겠지만은, 숲속에서 문명이 발달된 동양 사람들은 이상향이 뭐냐, 사막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상향이 뭐냐, 차이가 있겠죠. 서양 사람들은 이 사막에서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에서 유목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향이 이제 에덴의 동산이 많은 동물과 뭐 샘이 솟아가지고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뭐 열매가 있고 많은 동물들과 공생을 하고, 에덴의 동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이상향이라 말.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를 열심히 믿음으로써 사후에 이상향에 간다, 극락세계에 간다, 이렇게 내세관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가든이 뭐냐면, 가든, 겐하고 오덴하고의, 겐은 프로텍트 한단 말이야. 겐. 오덴은 프레이죠. 보호를 받으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게 가든의 어원이에요. 왜 보호?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극락세계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는 파라디소, 월드인, 가든이나 파라다이스나 다 인크로즈야. 둘러싸여진 거.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맹수들이 들끓고 막 모래바람이 불고 생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높은 담에 인크로즈 돼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게 이상향이죠. 생존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데 이제 왜 사막이 됐느냐, 서양은. 왜 거기는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겠죠. 동양은 숲이고 서양은 사막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됐겠죠. 이놈들이 이제 다 뜯어먹어.
염소, 양떼, 반추동물들, 육아 5개 달린 놈들, 이게 엄청나게 먹여 제낀단 말이야. 이게 이제 적당히 뜯어 먹으면은 복원 능력이 있어요. 자연은 다시 살아나고. 그런데 너무 뜯어 먹어버리니까 사막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양떼, 염소떼 이걸 몰고 다니면서 베두인족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거죠. 얼마나 뜨거운 여름 정갈 있고 뭐 독사가 있고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허허벌판에서 물도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염원하는 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뭔 줄 알아요? 그린이요. 그린, 녹색. 녹색 속에 살고 싶은 이 사람들 소망은. 그러니까 중동의 국기, 뭐 운동선수들 유니폼 보면 거의 다 녹색으로 그래. 염원하는 색깔이란 말이야. 뭐냐 먼지 같은 누런 이런 사막 속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우디에, 내가 78년도에 사우디 가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중동 근로자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전부 중동에 가서 5.1달러 벌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풍족하게 쓰는 거예요. 여기 가봤더니 이렇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알라 신에게.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 이집트나 그리스에 많은 그 옛날 문명 문화를 우리가 추적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글과 그림과 유적과 과학적인 방법 4가지를 통해서 지금 사라진 문화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자료가 그림이죠. 모습을 그대로. 그런데 벽화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 중에 묘지정원. 옛날에 이제 동양, 서양에도 마찬가지 묘지를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현세에서 이제 그 이승으로 떠나는데, 이렇게 세이크릿 보트, 신줄을 타고, 신성한 배를 타고 요단강 건너서 사후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한 나라의 환경에 그림이란 말이에요.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늘 나무, 열매가 있는 나무. 그러니까 사막에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시원한 그늘이 있고 열매가 있어서 먹을 게 좀 넉넉한 곳을 가거라. 내세에서는, 현세에서는 이걸 못 누리지만은 이런 염원을 벽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고. 그림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처에 남아있죠. 이런 사막, 샌드제트, 락데제트.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환경의 중요성을 모르죠. 그린, 녹색. 이런 사막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40도, 50도 되는 데서 먹을 것도 없고 샘도 물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막에서 산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온 게 이제 그 유일신 신앙이죠. 모노사이즘, 유일신,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우리를 구제해 줄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는다든지 마호메트를 믿는다든지 유다를 믿는다든지. 그런데 지금 그 구약 성서가 있고 신약 성서가 있죠. 구약 성서 창세기 편 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글자가 있어요.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over the power of the air, over the cattle. 그러니까 dominion over, 거느려라. 거느려라. 모든 생물, 피쉬, 뭐 파워, 새, 캐틀, earth, 땅도 거느리고 모든 걸 지상에 기어다니는 건 전부 거느려라. 인간에게 그렇게 고난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그 인간 우월적인 사고 방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구약성서. 사실 지금 구약성서하고 신약성서로 바이블이 돼 있죠. 구약성서는 사실 기독교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창세 설화를 써놓은 걸 그걸 차용을 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구약성서 이름은 도미니언 오버. 이게 이제 이 두 단어, 도미니언 오버,
정복해라, 거느려라. 이게 이제 지금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어죠. 그 자연을 거느려라 라고 써야지, 구약성서. 이 두 단어, 뭐 서비듀 잇도 있지만은, 이게 오늘날의 지구 생태계 파괴의 근원이다. 도미니언 오버 앞에 이제 유니버셜 컬처에서 나무를 소중하게 여겨, 돌을 소중히 하고, 기도하고, 이런 자세하고, 이걸 거느려라. 인간의 힘을 부여하고,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정복을 해라. 이런 정신 자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연을 대하는 자세가. 자연을, 나를 있게 해주고 낳아준 자연. 이게 이제 마더스 사상이죠. 지모 사상. 이 마더스는 또 이게 동양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보편적 문화예요. 마더스. 어머니란 말이에요, 지구가. 마더스, 지모. 그렇죠. 땅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뭐 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식물이 옷도 만들고, 의식주를 다 해결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땅이죠. 어머니란 말이에요. 이 마더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존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자원,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땅인데, 어머니인데,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데, 이걸 함부로 상처를 내고 거느려도 되겠냔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그 커먼 홈이란 말을 써요. 커먼 홈. 지구가 모든 사람들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이해가 가죠. 그건 동의하죠. 종교를 떠나서. 지구가 커먼 홈이란 말이에요. 좁게는 내 집이지만은 지구 전체는 인류의 집이죠. 모든 사람의.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부셔서 되겠어요? 상처를 내서 되겠어요? 침을 뱉어서 되겠어요? 집인데. 그게 요즘에 이제 기독교에서 커먼 홈이란 말을 쓰던데, 옛날에 유니버셜 컬처에서는 마더스라고 그랬어요. 지모,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를 함부로, 여러분들 어머니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크게 보면 지구가 어머니인데, 커먼 홈인데, 그래서 이 어머니를 소중히 모시고 효도를 하고 아끼고 그런 자세를 가르치는 거 하고, 도미니언 오버, 이건 거느려라, 정복해라 하는 자세하고 완전히 틀리죠. 근데 이제 이 용어를, 도미니언 오버를 거느려라, 지배해라, 직역을 하면은, 그러나 이제 신학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반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반론이 많이 생기죠. 그게 아니다. 구약성서에서 도메인 오버를 인간의 우월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이제 비크리스찬 쪽에서 공박을 하니까 그건 아니고 번역을, 의역을 해야지 직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신학자들은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부류들이 종교를 갖느냐. uneducated people.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다는 건 국제적인 현상이에요. 잘 사는데 종교가 필요 없죠. 구원해달라고 종교를 갖는데, 그래서 서양에서 지금 종교가 사양이 되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족한데 종교의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니 우리나라 같이 어려우니까 종교에 매달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 천국이죠.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싸우지는 않아요. 그런대로 공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종교 천국이 없어요. 물론 헌법에 종교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많은 종교가 들어와서 외래 종교, 토착 종교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싸우지 않고 공존을 하고 있는 게 다행이에요. 뭐 약간씩 싸우지만은. 왜 한국이 종교 천국이냐? 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 왜 다른 나라, 유독히 한국이 다양한 종교가 성행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는 나라가 불안할 때,
서양에서는 이제 그 암흑 시대가 지나가죠. 중세가 시작이 됐죠. 5세기부터 로마가 멸망하고 불안하단 말. 그래서 서양 중세 문화는 기독교 문화라고 그래요. 종교에 이제 마음을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가고 성당 가고 거기 하면 마음을 안정시켜 주니까.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성행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의지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엉망이니까 불안해. 종교를 찾아가게 돼요. 종교를.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독특하게 지금 종교 천국이에요. 그런데 서양에서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안 믿어.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위 그 맹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매달리려고 그러고 기복신앙이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의역을 해라고 하는데 의역할 능력이 없어요. 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긴 거죠. 그래서 이 수불 박해자들이 이런 이야기들 나중에 읽어보고. 그래서 이 유명한 화이트 교수, UCLA 화이트 교수가 History Root of Our Ecological Crisis. 이 논문이 몇 페이지 안 돼요. 한 3, 4, 5, 6, 7. 사이언스지면은 이제 세계적인 과학 잡지죠. 여기에 67년에 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화이트 교수가. 이거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가면 이 원문이 그대로 나와요. 한번 읽어봐야 꼭. 왜 화이트 교수가 역사적 근원, 오늘날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근원이 역사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걸 신랄하게 분석을 해서 써놓은 유명한 논문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숲을 박해하고 우상숭배, 미신이다 해가지고 이 숲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구의 생태계에 위기가 도달했다. 결론은 그거예요. 뭐 시간이 없으니 자세히 이야기 못하겠지만 한번 꼭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과학, 인문학, 뭐 판검사 되고, 뭐 경영자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한들 지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가 망가져 버리면 심각하죠. 지금 지구가 파멸된다. 인류 생존이 지금 심각하죠. 이걸 이렇게 심각한데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야. 설마 내 책임도 아닌데 환경 전문가들이 해주겠지.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에. 그러나 모든 인류의 공통사항이죠. 가장 시급한 사항이 지구죠. 지구가 잘 운행이 돼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 돈 벌고 뭐 과학 발전시켜서 아무 의미가 없죠. 지구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래서 62년도에,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는 1962년에 테네시 컨서베이셔니스트라는 잡지에서 랜드 에틱,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땅에 대한 윤리를 100단어로 쓰는 현상 공모가 있었다고 그래요. 100단어로 요약해가지고 땅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달아야 되는가를 현상 공부를 하는 게 인디안이 응모한 게 1등으로 당선된 거예요. 굉장히 그 재밌는 글인데, 픽처 쇼 화이트맨 크레이지. 이제 이 픽처는 허벌판에 폭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완전히 쓰러져 있는, 그렇죠,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허벌판에 집을 떨렁 놓으니까 뭐 강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폐허가 된 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픽처 쇼 화이트맨 크레이지. 이 그림을 봐라. 백인 니들 미친놈 아니냐. 그죠? 컷다운 추리, 나무를 잘라버리고, make big TP. TP는 인디안들 집을 TP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층 건물을 이야기해요. 나무를 잘라버리고 고층 건물을 지으니까 플라우, 힐, 워터 워시, 윈도 블러, 소일. 언덕을 갈아엎고, 나무를 잘라버리고 언덕을 갈아입고 고층 건물을 짓고, 워터 워시. 이게 물에 의해서 표토가 사라지게 되고, 바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이 흙이 표토가 날아가 버리고, 글래스곤, 그러면 풀이 자랄 수 없죠. 노곤,
집에 있는 바람막이 없어지면 문짝이나 윈도건 문짝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버리고 홀 플레이스건 모든 게 사라져 버렸다. 벅건, 스퀘어건, 벅이나 스퀘어는 인디안 남자 여자를 이야기해요. 아빠도 엄마도 없어져 버리고 파푸스투 애도 없어져 버리고 노 척회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노 피그 돼지를 잡을 것도 없고 노 콘 옥수수를 재배할 옥수수도 없고 노 프라우 더 이상 갈아엎을 것도 없고 노 헤이 노 포니 망아지 먹을 풀이 없으니까 망아지도 없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면 나무를 잘라버리고 고층금 지금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백인들의. 그런데 인디안은 뭐냐? 인디안 노 플라워 랜드. 우리 인디안들은 땅을 갈아엎지 않는다. Great Spirit make glass. 조물주가 풀을 저절로 자라게 해주죠. 버팔로 eat glass. 들소가 그 풀을 뜯어 먹어요. 인디안 eat 버팔로. 인디안 우리는 그 들소를 잡아먹고. 하이드 메이크, 티피 메이크 모카신. 그 가죽으로 티피는 텐트인데 인디안 집을 짓단 말이에요. 가죽으로. 그리고 모카신 신발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디안 노 메이크 테라스 이렇게 중기로 이렇게 땅을 깎아서 단을 만드는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올타임이 먹기만 하면 돼. 조물주가 지어진 걸. 노 헌트접, 노 히치하이크. 취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차 태워달라고 할 필요. 노 에스클 릴리브.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할 필요도 없고. 노 슛 픽. 돼지도 안 잡고. 노 빌댐, 노 기브댐. 굉장히 재밌게 표현했죠. 우리가 거대한 댐을 안 만드니까 no give them. 신의 저주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댐을 만들어가지고 아스완댐, 뭐 삼엽댐 이걸 엄청나게 큰 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상 기후가 생기고 이상한 질병이 생기고 지금 아주 보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댐을 다 터버린다고 지금. 인디안 웨이스 나싱. 우리 인디안들은 낭비한 게 아무것도 없다. 소비한 게 없다. 낭비해 버린 게 없다. 인디안 나드워크. 우리 인디안들은 일 안 해도 된다. 화이트맨 크로이지. 그러니까 백인 니들 미친놈 아니냐. 신랄하게 비판했죠. 백인이지만은 현대 문명을 비판한 거예요. 백인 물론 이제 뭐 서양에 백인만 사는 건 아니고 흑인도 살고 살지만은 선진국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동경의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국 유학 가고 외국 좋아하고 그러는데 뭐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물질 그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이 글이 62년도에 발표된 거예요. 62년도에 벌써. 지금 인류가 지구 환경을 걱정하기 시작한 게 1972년이에요. 본격적으로. 197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초의 유엔에서 그 지구 환경에 대해서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1972년에. 그전에는 설마 지구가 뭐 망가지지 않겠지, 뭐 전문가들만 꽁꽁 앓라. 그런데 62년도에 이미 10년 전에 이런 글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발표된 글이죠. 재밌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을 그냥 공박을 엄청난 미친놈이라고, 인디안이. 그런데 이걸 용납을 해준 거예요. 상을 준 거예요. 대단한 나라죠. 에? 우리나라에 현상 공부하면서 대한민국 니놈들 미친놈이다 하면은 그거 상 주겠어요? 응? 미국 사람들은 모든 걸 용납해. 멜팅 포트야. 모든 걸 받아들여. 그래서 오늘날 미국인데, 이 글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응? 현대 과학이 고층 건물 나무를 잘라버리고 들판을 개간해가지고, 우리 지금 서울 근교 뭐 신도시들 전부 이 모습 아니에요? 논밭에다가 아파트 짓고 고층물 짓고, 산에 나무 다 잘라버리고, 응?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왜 그런 우매한 짓을 하는지. 그러나 이제 이제 서양 문명은 지금 서양 걸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문화죠. 바이블이 이제 정신 사상의 바탕이죠. 근데 성서에도 120가지의 식물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걸 바이블 플랜트라고 그래요. 바이블 플랜트. 그래서 바이블 플랜트 보타닉 가든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식물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식물원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120종의 식물이 바이블에 나온다고. 그래, 교회 조경, 성당 조경은 이 120종의 식물을 가지고 조경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사찰 조경은 불경에 나온 식물을 주변에다 심어주는 게 기본이죠. 캠퍼스에는 교재 식물원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온 식물을 주변에 심어줘서 공부하도록 한 게 학교 조경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와요. 이렇게 무화과 뭐 이런 포도 나와요. 많은 나무들이 나와요. 120종의 나무들이. 그래서 이제 서양의 소위 그 기독교 고등 종교가 출현을 해서 출현했는데 476년에 구라파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죠. 이 멸망을 한 이유는 서로마가 멸망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15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을 서양에서는 중세라고 그래. 미들에이지. 그렇죠? 그 초기에 5세기를 다크에이지라고, 암흑시기란 말이야. 너무 세상에 앞을 못 내다보고 불안하고, 우리나라 같이 지금 국민들이 앞을 못 보죠. 네? 불안하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기독교 시대가 되네. 성당, 교회 가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당 주변에 이제 그 수도원, 성직자들이 수도를 하는 수도원이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모나스트리, 콘벤트, 남자, 여자, 몽크하고 넌. 이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 2000년 전에는 공회당이란 게 있었어요. 구라파에 마을마다 공회당, 마을 회관 같은 게, 그게 바실리카예요. 그 이제 공회당,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회당이 있었는데, 그 앞에 정원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이 공회당을 기독교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수도원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상향이 뭡니까? 에덴의 동산이죠. 에덴의 동산의 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상숭배가 금지됐기 때문에 여기에 파란 잔디만 심도록, 나무도 못 심고 꽃도 못 심고. 왜 이런 걸 심었느냐? 오랫동안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주변을 거닌단 말이에요. 주라 그 복도를 거닐면서 파란 잔디를 보면은 눈 피곤도 좀 풀리고 좀 몸이 좀 그 회복이 되죠. 그럼 또 가서 명상을 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에 녹색의 잔디만 심도록 돼 있었어요. 나무도 못 심고. 그러나 이런 십자형의 도로, 이거는 이제 에덴의 동산에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중앙에다가 이걸 이런 뜰을 파라디소, 중앙에 있는 이런 생 같은 모양을 파라디소라고 그래요.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 바이블에 보면 에덴의 동산에서 샘이 솟아가지고 네 강을 이룬다 하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걸 표현해 놓은 거라고. 에덴의 동산의 정원을 지금 표현해 놓은 거라고. 여기 이제 원래는 샘이 분수가 이렇게 솟아야 되는데 뭐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성인들의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이 이제 그 수도원이 뭐 성지 순례가 하면 구라파에 기독교, 뭐 이슬람교 성지가 많죠. 순례가 하는데. 근데 대표적인 수도원 중에 하나가 몽쉘 미셸 수도원이죠. 프랑스의 북부의 바닷가 섬이에요. 섬. 바이산에다가 수도원을 저는 거예요. 유명한 수도원이죠. 아름답죠. 몽쉘 미셸. 몽쉘 미셸은 마운틴 오브 미카엘. 미카엘이 사는 마운틴이라. 예? 몽쉘 미셸은 여기 수도원이 지금 바위 위에 수도원을 지어놨는데, 이 수도원을 짓기 전에, 바위섬에 수도원을 짓기 전에 여기가 무슨 용도로 썼느냐? 용이 살고 있어. 주인이 용이었어, 용. 왜 우리가 용을 중국 문화로 알고 있는데 중국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유니버셜 컬처예요. 네? 그러니까 용이 살고 있는데 미카엘이 용을 죽이고, 이 사진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죠. 용을 죽이고 여기다가 수도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맨 위에 올라가면 이런 그 크로이스트라고 그래요. 중정. 그래서 이 맨 여기 뺑 주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명상하나 지루하고 졸리고 하면은 이 주랑을 산책을 한 삥 돌아다니면서, 그래 여기 이제 잔디를 심어 놓고 눈이 피로하니까 그걸 보면서 좀 휴식을 취할 용도로 크로이스트를 만든 거라, 중정을. 이 수도사들도 특히 이제 식사 후에 산책을 하게 돼 있어요. 식사하고 나서 바로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몸이 나빠지니까 산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주랑으로 가고, 승려들은 포행이라고 그래, 포행.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수도원은 이 안에 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일생생활을 마치도록 돼 있어요. 무덤까지 다 있고, 병원이 있고, 뭐 농장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여기 중앙에 역시 크로이스터가 이렇게. 그럼 이제 비슷한 시기에 기독교와 이제 그 뒤에 등장한, 중세에 등장한 종교가 이슬람교란 말이야. 사우디아라비아의 마호멧이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코란, 이슬람교 교전이 코란경이죠. 코란이죠. 거기에 낙원을 묘사해 놨어. 낙원. 그래서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으면은 사후세계에 낙원에 간다. 그럼 낙원은 어떤 곳이냐? 낙원에는 몇 개의 정원이 있으며 그곳에 뭐 우물에서는 물이 흘러 넘치고 과일도 두 종류씩 열려 있고 신자들은 비단을 해. 이런 식으로 낙원이 묘사가 되어 있다고. 사막에 산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슬람교를 믿고 마호멧의 예언을 실천하면은 죽어서 파라다이스 갈 수 있다. 그런데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생겼느냐? 물이 있고 여기 뭐 비단으로 들어오죠. 이게 뭐 정원이 있고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 이게 뭐 대단해요? 아주 소박한 정원일 수도 있고 우리는 흔한 게 이런 거죠. 사막에 산 사람들은 이게 죽어서 살아생전은 가지도 못하고 죽어서 가는 이상향을 이렇게, 그래서 이 메카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등장한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 바이블에는 에덴의 동산 물이 솟아가지고 사강을 흐른다고 그랬는데, 그걸 인용해가지고 한 곳은 물, 한 곳은 포도주, 한 곳은 젖, 한 곳은 꿀이 흐른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사분원이 만들어지고. 이슬람교 이전의 문화가 페르시아 문화죠. 굉장히 화려한 뭐 이런 정원들이 하나의 이상향.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중세가 15세기 끝나고 이제 14세기 르네상스가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문의 부흥 재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발달이 되고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제 문의 부흥이 시작이 되고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서 이런 기하학적인 정원이 등장을 하죠. 에스테장이랄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완전 인공적인 정원이죠. 자연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거느렸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 실천이 된 모습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원들이죠.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이 사람들은 이태리에서부터 르네상스 시대가 파리, 프랑스나 마찬가지로 인간 우월적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죠. 이거 봐요. 전부 모티브가 뭐냐? 에덴의 동산이에요. 에덴의 동산. 에덴은 샘이 솟아 사방으로 흐른다. 그래서 나무를 팍팍 자르게 토피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들. 이제 이태리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17세기 무렵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래서 특히 루이 14세가 이제 폭군이라고 전해지지만 사실은 통찰력이 있는 정치가 예술가 오가면서 위대한색이 대단한 그 예술 예호가이기도 했는데, 이 르네상스 루이 14세가 자기 자신을 선킹이라고 그랬죠. 태양의 왕 또는 I am the state, 짐이고 국가다. 아주 독재자였죠. 그러나 예술을 굉장히 서포트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데카르트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데카르트가 철학자고 수학자고 뭐 기하학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기계적인 세계관을 또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하고 측정 가능한 수학적인 이 파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지금 과학 시대를 가져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주장이 모든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비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계론적 세계관의 사람 주장을 하고, 루이 14세의 그런 폭군적인 그 통치이념 이게 합쳐가지고 소위 그 천재적인 정원가 르노트루가 보르비꽁투이와 같은 그 재무 대신을 위해서 마을 3개를 없애버리고 여기 10년간에 걸쳐서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이 국고를 탕진해가지고 이런 화려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프닝 준공식을 할 날 겁없이 루이 14세를 초청을 했어. 재무장관이 우리 집 멋있게 줬으니까 오시라고. 루이 14가 가보니까 자기 궁궐보다 너무나 화려하게 져놓으니까 그 재무장관을 감방에 집어넣고 재산을 환수하고 베르사유 궁에, 베르사유 지금 궁이 유명하죠. 루이 14세 아버지가 사냥을 했던 곳이에요. 파리 교회. 거기다가 더 멋있는 정원을 져라 해서 만들어진 게 르노트루가 이렇게 평면기하학적인 정원을 만들었죠. 그러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가? 완전 인공적이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도미니언 오버를 실천한 모습이라고 이게 현실로 나타나잖아 이게. 이런 그래서 영국은 이제 그 17세기까지 엄청나게 침략을 당했어요. 노르만, 게르만, 뭐 바이킹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 계속 침략. 그러다가 17, 18세기 되면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정원도 좀 만들고 뭘 좀 했어요. 자기 나라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접해 있는 이태리, 프랑스의 그 기하학적인 정원을 흉내 내가지고 좀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유적이 남아있지만 나중에 이런 건 맞지 않는다. 비엔나에 가면 쉔브룬 팰리스라고 이 쉔브룬, 이게 쉔브룬은 비우티풀 스프링이라는 말이에요. 쉔브룬, 비우티풀 스프링. 이 건물 밑에 아름다운 샘이 있어요. 샘 위에다가 테레사 여왕이 궁궐을 진 거라고. 이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왜 샘 위에다가 건물을 졌느냐, 하필. 샘은 뭐예요? 샘 솟는다 그러죠? 기운이 솟구친단 말이야. 에? 샘이 솟는 게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하고 궁궐을 지은 게 쉔브룬 팰리스예요. 그 앞에 이제 정원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이건 이제 비엔나 도시의 모습이죠.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이런 평면 기하학적인 정원을 하노바에 가면 그로세가르텐 또는 헬렌하우젠이라고 하는데 이런 완전 인공적인 이런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이런 그 사례를 봐가지고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연의 주인공이 식물인데 식물을 어떻게 대했느냐. 서양 사람들이 대한 거하고 동양 사람이 대한 거 너무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연을 그대로서 나무를 그대로 두는 거하고 빡빡 잘라가지고 기하학적으로 인공적으로 다루는 거하고 이런 게 원시대 때는 동상이 똑같았는데 이런 그 유일신 신앙, 자연 정복 사상 이런 그 교육 종교 때문에 이런 그 문화가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나쁜 게 아니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에덴의 동산을 염원한단 말이에요. 사후세계 사막에 살고 물도 없고 나무도 그늘도 없고 그냥 겨우 생존만 유지하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인크로저된 안전한 곳 거기에 그늘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시원한 물이 있는 게 이상향이라고. 그런데 그걸 살아생전에 가질 수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죽어서 내세에서 그런 걸 그런 세계를 열심히 종교를 믿으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의 이제 그 문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관 문화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서양에서는 그 사막에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화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와 우리 그 환경 문화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그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고 무서운 거라고. 사람을 세뇌시키기 때문에 종교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어야 성립이 되죠. 의심을 하면 종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알고 뭐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uneducated,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맹신을 한다. 맹신을.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있는 책들도 좀 참고로 읽어보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지금 날씨가 풀리니까 남쪽에 꽃 소식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지난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방에 결혼식이 있어 갔다 왔는데 꽃이 지금 오동도 이야기 들어봤죠? 여수 오동도 여기에 지금 동백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이미 이제 꽃이 지고 있어요. 낙화가 되고 있고 펜지가 화단에 있고 요거 이제 꽃양배추라는 거예요. 꽃양배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배추 있죠? 이거를 좀 이제 컬러풀하게 만들어서 추위에 강하니까 겨울로 하단에 이걸 놔요. 먹을 수도 있는데 꽃양배추가 심겨져 있고 지금 개나리가 이렇게 벌써 남쪽에는 다 피고 있고 매화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전남 광양에 매화 축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화나무는 좀 추위에 약하니까 남쪽에 심는데 매화 축제. 이게 이제 우리 시골집의 뒷뜰인데 여기 지금 매화나무가 있고 호랑가시가 있고 오죽이 대나무가 있고 호두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있고 장독이 있고 이제 이런 그 주택 정원 뒷뜰 이 뒷뜰은 이제 장독이 있고 그래서 여자들의 공간이죠. 원래 남자들은 출입이 안 된 것이고 남자들은 사랑채에서 그렇죠. 옛날에 남녀가 유별했으니까 그래서 집에 이제 나무를 심는데 오늘날 현대 조경은 그냥 그 컬러풀하게 비주얼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모란이나 그 작약도 있고 매실도 있고 자두도 있고 호두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이런 유실수 이면서 또 아름답죠. 열매가 열면은 그리고 호랑가시 나무 같은 것은 그 빨간 열매가 겨울에 열리면은 이 가시가 이파리가 굉장히 호랑이 발톱같이 생겼어요. 호랑 발톱 나와 집에 잡귀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우리 집만이 아니고 전부 이런 환경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아파트에 갇혀 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남쪽에 꽃축제를 산수유 축제, 매화 축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말이면은 이달 말까지 되게 개최가 되니까 부모님 모시고 이 과목을 듣는 기념으로 한번 가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요 사진은 매화 거기에 야시장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음식점이 또 이제 지금 매화 축제하는 그 광양에 지금 가장 특산물이 벚꿀. 벚꽃이 필 무렵에 굴이 이 손바닥보다 더 큰 게 잡힌다고. 굴이 그 바닷물하고 강물이 합쳐진 곳에서 조개 종류죠. 그 맛이 이제 뭐 우유 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제철이에요. 벚꿀이. 그냥 구경도 하고 맛있는 제철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에서만 이렇게 그 생활할 게 아니고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꽃구경도 다녀와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독후감 그 양마수로고 읽어봐라 그랬어요. 읽어봤어요? 어때요? 지금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서양인들이 식물을 어떻게 대하는가? 물론 종교와 깊이 연관이 있는데 그런 모습하고 물론 강희안이라는 뭐 사람이 쓴 책이지만은 이 동양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물하고 차이가 많죠. 응? 그 강희안이 이제 벌써 그런 그 훌륭한 책을 썼는데 그 양반은 뭐 농업학자도 아니고 시절화에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비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많은 식물을 언급을 안 했지만은, 한 16가지 식물에 대해서 재배 방법을 오늘날 봐도 과학적으로 언급이 됐죠. 좀 이제, 좀 너무 과학적으로, 이야기 될 수 없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첨단 과학이었죠. 그 이론이. 그렇게 식물을 사랑하고, 재배를 하고, 그런 여유로움, 그 사람은 식물학자도 아닌데, 이 양화서록이 대단한 책이에요. 이 책이 써질 무렵에 서양의 자연과학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됐어요. 굉장히 앞서간 글이고, 동양에서 아주 전문서적으로 아주 뛰어난 책이고, 이 원본이 학교 도서 박물관에 있어요. 이 원본이 박물관에 있는데, 이게 5천만 원. 진품 명품 있죠? 그 KBS 하는 거. 거기에 한번 소개가 되는데 5천만 원이요. 그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 5천만 원. 그만큼 가치가 인정이 된단 말이야. 이런 걸 모르면은, 우리 지금 벌써 세종 때 써놓은 거 아니야, 그 책이. 응? 이런 걸 모르면은 서양만 과학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서양만 과학이. 우리 걸 너무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안 가르쳤으니까. 아마 양화서록은 뭐 고등학교 달달달 외면서 제목은 들어봤죠? 응? 실제로 읽어본 건 처음이죠? 우리 문화가, 우리 문화, 과학, 역사가 이렇게 좋은 게, 훌륭한 게 많은데, 지금 뭐 학교 교육은 서양 것만 가르치고 있다고. 이게 문제잖아요? 응? 우리 훌륭한 사람. 부처님도 예수님도 남의 나라 사람이죠? 성인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에 또 세계적인 대성인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런 성인이 없었느냐?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야. 우리 걸 몰라. 왜 외국 것만 좋아하냐고. 응? 그게 사대주의 아니에요? 외국 것만. 우리 건 아예 가르치질 않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들이 모르니까 외국 것만 가르쳐. 왜? 교재가 전부 음악 모든 게 외국 것만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 거는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고 사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죠. 우리 걸 먼저 알고 외국 게 나쁜 게 아니고, 순서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좋은 방법은 가까이 걸 먼저 공부해라고. 서서히 확장을 시키라고. 가까이 건 모르고 먼 것만 하려고 그러면은 순서가 안 맞아요. 응? 가까이 걸 알아라고. 우리 걸 먼저 알고 유학도 가라고. 우리 유학생들이 우리 걸 전혀 모르고 간다고. 외국에 가면 하늘에 별을 딸 줄 알고. 그건 아주 잘못됐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면은 그 인터내셔널 뭐 데이 페스티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고대에서 하잖아요, 외국 학생들. 그건 각 나라 전통 문화를 소개할 기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한복도 입고 가고, 뭐 한국 음식도 가지고 가고 해서 한국을 자랑해야지. 우리 조상이 애써가지고 한국 문화를 만들어 놨는데 모른단 말이야, 한국 사람이. 외국 것만 좋은 줄 안단 말이야. 우리 게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걸 공부해라고. 우리 걸 공부해요. 그래서 이 강의안이 이제 이렇게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재배 방법을 터득해 가지고 오늘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과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문화가 있잖아요. 상징성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이게 이제 동서양 문화의 차이야. 그냥 서양은 물질적인 것만을 중시하죠. 동양은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걸 바란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에? 다 중요하죠. 왜 우리의 이런 좋은 보배가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안 가르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려면은 폭넓게 알아야죠. 교양이 풍부하고. 우리 걸 알아야 우리 국민을 거느리죠. 우리 것도 모르고 외국 게 무조건 좋다고 외국 거 따라다 그러지 말라고. 그거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고, 여러분들이. 그 양화서록 읽어보고 특별히 궁금나는 거 있으면 질문해봐요. 질문해봐. 질문해라고 예고해놨는데 안 봤어요? 블랙보드? 질문해봐. 뭐가 궁금했어? 양화서록 읽고. 에?
사실은 이제 양화수록이 식물 재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진 책인데 강의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식물 재배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양생 방법을 터득했노라.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양생은 뭐야 말. 동양적인 건강 관리 방법을 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재배하고 뭘 과학을 뭘 생태학을 공부하고 그게 왜 하죠? 나를 위해서 하죠. 응? 나비 공원을 만들고 뭐 잠자리 공원 나도 그걸 뭘 모르고 했는데 그거 왜 해요? 인간이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거죠. 제일 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 국민이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강의하는 그 식물을 키우면서 거기에 나온 대로 서문에 나온 대로 식물을 잘 키우려면은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고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을 쪼이게 해주고 거름이 필요할 때 거름을 주고 그러니까 식물이 건강히 자라주더라. 그게 내 몸도 마찬가지로 내 몸을 의사보다 내 몸은 내가 더 잘한 거예요. 의사가 아는 게 아니고 어디가 아프단 말이에요. 뭐 내가 먼저 알죠. 오늘 왜 아픈가 생각해봐요. 뭘 음식을 잘못 먹었는가, 어쩌면 잠을 못 잤는가, 뭘 무리하게 했는가 생각해보면은 이유가 스스로 알게 된다고. 그럼 그걸 보강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병원에 가가지고 오진해가지고 생사람 잡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듯이 식물을 잘 키우려면은 식물을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야. 대화가 될 정도로. 그 옛날 농부들은 식물하고 대화가 된다고 그래요. 식물이 이 물을 달라고 하는지 거름을 달라고 하는지 그걸 안다고 대화가 돼요. 식물을 잘 키우는 거지. 그런 걸 영어로는 그린썸이라고 그래요.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그 식물 재배 베테랑들을 그린썸. 썸은 뭐예요? 엄지손가락이죠. 하도 식물을 다뤄가지고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 농부들 다 손이 그렇잖아요. 식물을 하도 다루니까 그린썸으로 이제 식물 재배 베테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농부들은 아주 그 농자 천하지 대범 그 말 알죠? 농자 천하지 대범. 그게 뭔 소리? 농자 천하지 대범. 농자 농민이죠. 천하지 천하의 대본 가장 큰 본보기를 보여준다. 농민이 왜 그래? 제일 천한 직업인데. 농민은 지금은 이제 과학 뭐 비닐하우스가 있고 뭐 준연재배라고 그래요. 딸기도 1년 전에 하고 수박도 1년 전에 과학적으로. 그거 참 멍청한 짓이죠. 계절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철에 따라서 농사를 짓단 말이야. 농민들은 24절기가 있죠. 어제가 춘분이었죠. 춘문 때 해야 될 거, 뭐 경칩 때 해야 될 거, 뭐 하지 때 해야 돼. 이게 이제 24절기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뭐 거두고 한다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어때요? 철을 알죠? 응? 철을 안단 말이야. 사계절을 철을 자연의 이치를 안단 말이야. 농민들에서 철을 아니까. 철이 든 사람이 농민이라고. 여러분 철 들었어요? 3살 먹은 아빠 보면 철 들었다.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철이 들었다, 철을 안다는 이야기는 24절기를 경험에 의해서 옛날엔 카렌다도 없고 뭐 시계도 없고 그러나 경험에 의해서 날씨 봐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거름을 줘야 그걸 철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철을 안 사람이 농부라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는 사람이 농부라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철을 따라서 씨를 뿌리고 뭐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철을 놓쳐버리면 먹을 게 없어져 버려. 그렇죠? 씨 뿌릴 때 안 뿌려버리면 1년 농사 버려버린다고. 굶어. 그러니까 부지런해야죠. 그리고 식물을 키운 사람들은 정직하죠. 정직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농사를 짓는 거지 머리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농민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자연 이치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대번 큰 뽐보기를 농민들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공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상은 뭐예요? 거짓말해야 돈 벌죠.
응? 거짓말 안 하고 사업할 수 있어요. 경영학과는 비즈니스 스쿨이더라고, 영어로. 비즈니스는 뭐예요? 거짓말해서 돈 버는 게 비즈니스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아서 돈 벌 것 같아요? 응? 사기꾼들 만드는 것이 경영학과 아니에요? 나 경영학 교수들 대놓고 그래요. 너희들 뭘 가르치느냐? 사기꾼, 사기를 쳐야 돈 벌지.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돈 벌 수 있어요? 응? 정직하게 사는 농민이라고. 식물을 키운 사람이고. 정직하게. 뭐 식물을 막 빨리 크라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가야 이게 식물이 커지는 거라고. 그래서 농민들을, 물론 먹거리 생산을, 살아가는데 먹거리가 절대 중요하니까 먹거리 생산하니까 중요한 직업일 수도 있지만은 본보기를 보이잖아, 가장 인간에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고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그 문화, 역사,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안 가르친단 말이야, 지금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대학생이니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교양을 폭넓게 쌓아야 돼요. 그리고 깊은 자기 주전공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만하세요.